오밤중의 뉴스. 오늘 제가 일찍 출발한 이유는요, 2차 체포영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라고 해도 과언 아닐 것 같아요.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로 2차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거죠. 혹시 발부가 안 되면 어떡하나 많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발부는 됐군요. 발부될 가능성이 사실 높았죠. 높았는데 요즘 이 법원의 태도라는 게 늘 그렇습니다. 안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걱정을 했었는데, 네.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했지만 결국 재발부가 됐습니다. 유효기간이 좀 걱정스러우실 거예요. 아시다시피 일주일이면 충분한 줄 알았는데 일주일이 좀 모자랐습니다. 공수처 0이라는 게 좀 그랬죠. 그래서 아마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7일이라는 시간이 모자라게 느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유효기간은 일단 7일 이상일 것으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까지 유효기간이다라는 것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유효기간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체포영장의 시한을 마련해 두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7일 이상으로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제 생각엔 한 달쯤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체포영장의 특성상 한 달까지는 어려워 보이고요. 2주는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영장 전담 판사는 지금까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이번 주 서부지법 영장 전담 판사가 누군지 저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 국힘당 애들 하는 꼴이 그렇잖아요. 영장 전담 판사를 분명히 이번에도 대대적으로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준비를 다 해놨다가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지금 사실 PPT는 준비를 했어요. 제가 솔직히. 예. 누구라고 준비를 했는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일단은 알려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영장 전담 판사가 2명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지난주에 했고요. 또 한 사람은 이번 주 영장 전담 판사입니다. 영장 전담 판사가 일주일씩 번갈아 가면서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지법 같은 경우에는 영장 전담 판사가 다른 재판은 거의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서부지법은 이 법원의 규모상 영장 전담 판사가 항상 영장만 하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일주일씩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는데 2분이 있습니다. 한 명은 제가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고, 한 명이 더 있는데, 제 방송 계속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누구라고. 네. 바로 그분입니다. 하지만 또 적폐 쪽에서 괜한 공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호를 해주는 의미에서 누구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뉴스에 다 나왔다고요? 예, 이번에는 여자분 맞습니다. 뉴스에 다 나왔어요? 아이, 참네. 그래도 제가 왜 이분 나왔더라도 제가 좀 조심을 하느냐면, 이분들 아이가 좀 아직 어려요. 또 여러 명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분만큼은 좀 공개 안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국회 법사위가 열렸죠. 국회 법사위가 열리자마자 우리 정청래 위원장이 오동훈 공수처장을 아주 후려잡았습니다. 공수처장 욕먹어 마땅하죠. 어정쩡한 태도로 체포에 임하는 바람에 시간만 낭비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로부터 질타를 받는 것은 뭐 어떻게 보자면 뭐 정해진 수순이 아니었나 싶어요. 오늘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서 체포 무산에 대해서 오동훈 공수처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2차 집행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약속이라는 게 늘 그렇지 않습니까? 믿을 수가 없죠. 이 사람이 약속을 지킬 것인가 못 지킬 것인가는 행동으로 입증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오동훈이라는 사람은 당장 자기 눈앞에 과제가 딱 떨어지지 않으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뭔가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체로 보면 좀 느긋하고, 대체로 보면 좀 게으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심지가 굳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무언가 어떤 결단을 내리려면 결단을 안 내리고는 안 되는 상황이어야만이 결단이 나온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국회 법사위 자리에서 우리 정청래 위원장이 제대로 짚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동훈 공수처장 지난 한 주간 보여줬던 그 실망스러운 태도 이번 주에는 반복하지 말았으면 하고요. 또다시 반복된다면 그때는 정말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점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걱정스러운 거는요. 그래서 언제 잡으러 갈 거냐라는 겁니다. 2차 체포영장이 나왔으니까 이제 당장 잡으러 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 사이에 저한테 좀 전화를 주신 분이 계셨어요. 언제 잡으러 갈 것 같으냐고. 그래서 저는 사실 언제쯤일 거다라고 어느 정도 예측을 했었습니다만 솔직히 말하자면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제가 보건대 일단 내일 오전부터 움직임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원래 이런 작전은 새벽녘에 여명과 함께 출발합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새벽녘 여명과 함께 움직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윤석열 주변에 모여 있는 그 이른바 그 극우 세력들이 지치는 시점, 그리고 긴장이 이완되는 시점, 그리고 경호처 직원들이 지금 많이 모여 있는데 이들 역시 피로가 지금 쌓여 있을 겁니다. 가장 필요할 시점에 딱 치고 들어가야 되겠죠. 현실적으로 그러면 내일 새벽이 될 가능성이 제일 커 보입니다. 2차 체포영장 이번만큼은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윤석열이가 보니까 이거 뭐 준비라는 걸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황당했던 것은 온 그 관저 전체를 철조망으로 둘러놨더라고요. 우리가 군대에서 쓰는 윤형 철조망이라는 거,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는 그 윤형 철조망, 이 윤형 철조망을 현재 뭐 관저 주변에 다 둘러 채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담벼락 옆에다가 윤형 철조망을 설치한 것은 물론이고 위쪽으로도 다 윤형 철조망을 설치했어요. 참네, 이거 뭐야? 그냥 여기다 그냥 가둬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체포작전에 들어가려면 이 윤형 철조망을 극복하는 이 장애물 극복이라고 하죠. 장애물 극복이 우선입니다. 장애물 극복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경찰 특공대가 투입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커 보이고요. 이 경찰 작전이라는 것이 대체로 보면 일단 많은 인력이 투입됩니다. 인력과 장비가 많이 투입이 되는데 그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시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일단 내일 새벽 무렵이 현실적으로 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찰 특공대는요 원래 707이나 특전사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전역을 하고 경찰특공대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해요. 이 경찰특공대의 이 특징상 특수작전 영역이 많이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뭐 707이나 뭐 그 특전여단 소속의 이런 예비역들이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경찰특공대만 투입이 된다면 의외로 일이 더 수월하게 끝날 것 같지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이 작전이 길어지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 준비하고 있는 이 준비 태세를 볼 때, 하루 안에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또 뭐 스크럼을 짜고 있던 어쨌든 이게 경호 인력들을 해체하고 이 시간이 적지 않이 소모될 걸로 보입니다. 아마 투입되는 병력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 투입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은 내일 새벽에 시작을 한다고 해도 마무리는 내일 저녁이나 돼야지 이 마무리 소식이 들릴 겁니다. 혹시 이 응원을 위해서 한남동에 가실 분은요, 일단 오늘 밤은 주무셔도 될 걸로 보여져요. 새벽에 쳐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단시간 안에 끝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응원하는 시간도 길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주무시고 힘을 비축하신 다음에 출발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네요. 이번에는 아마 경찰이 이 저항하는 경호실 직원들을 하나하나 체포해서 끌고 나올 겁니다. 지난번에는 끌고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저지선을 돌파하고도 다음 저지선에서 묶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만큼은 일일이 끌어낸다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걸리겠습니다만 성공 확률은 훨씬 높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양동작전입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진입로로 아마 경찰력이 투입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저 뒤쪽 옥수동 방면이나 한남더 힐 방면으로 해서 좀 고지에서 내려가는 방법도 있으리라 보여져요. 근데 고지에서 내려가는 방법은 일단 많은 인력을 조기에 투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많은 주병력을 중심으로 해서 출입문을 뚫는 작전을 먼저 시작하고 그쪽으로 경호팀들이 집중되어 있을 때 뒤쪽에서 경찰특공대가 투입이 돼서 관절을 급습하는 방법, 이게 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번만큼은 좀 제대로 결론이 났으면 합니다. 이 경찰특공대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쌍용자동차 노조가 밤늦 농성을 할 때 그 농성을 해산하는 데 투입됐던 게 경찰특공대예요. 우리 용산 참사 당시에 우리 철거민들한테 투입됐던 것도 경찰특공대죠. 항상 경찰특공대가 민중의 몽둥이 역할을 해왔었는데, 민중을 두들겨 패는 몽둥이 역할을 해왔는데 이번만큼은 정말 민중의 지팡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관저에 없을 가능성도 현재 제기가 되고 있죠. 제가 뭐 관저에 없다면 어디에 있을 거다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윤석열이 지금 도망갈 만한 관저 주변, 뭐 제가 소개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어디에 아마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어떤 구조물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자료를 제가 좀 갖고 와 볼게요. 이 자료가 여기 있네요. 자,
어, 자, 자, 자료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윤석열이 관저 주변에 깔아놨다는 윤형철조망이고요. 이게 이 구글 어스에서 본 한남동 상공입니다. 가운데에 이 산 같은 게 있죠. 산 정상 부근 가운데쯤에 있어 보이는 것이 이 대통령 관저, 윤석열이 현재 있는 곳입니다. 대통령 관저예요. 근데 그 주변에 뭐 이것저것 참 다른 관저들, 공간들이 많습니다. 어제 윤석열이 도망갔을 거라고 예측되는 곳은 연합사 부사령관 공간이고요. 그 연합사 부사령관 공간 외에도 국회의장 공간, 대법원장 공간, 합참의장 공간 등이 있습니다. 지금 예측하기로는 합참의장 공간으로 가지 않았겠느냐, 혹은 거리상으로는 또 국방장관 공간이 가까이 있으니까 그리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유력한 것으로는 그래요. 합참의장 공간이나 국방장관 공간으로 갈 가능성이 제일 커 보입니다. 국방장관 공간은 일단 가까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도 일단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국방장관 공간으로 가는 거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여기 대신에 합참의장 공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른바 패닝룸이라고 하죠. 들어가면은 안에서 문을 열지 않는 한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리고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이 패닝룸이 국방장관 공간과 합참의장 공간에만 있다고 합니다. 패닝룸. 그러니까 완전히 밀폐가 될 수 있는 공간인데, 적어도 48시간, 길게는 96시간 정도 버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 이 두 군데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만약에 윤석열이 이동한다면 합참의장 공간이나 국방장관 공간 등 패닝룸이 있는 곳으로 갈 겁니다. 이 패닝룸을 만들어두는 이유는요, 뭐 다른 게 아니고 쿠데타가 일어날 것을 대비한 겁니다.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저 안에 숨어라는 거죠. 맞은 대피 피신 장소인데, 대통령 공간 여기는 사실 패닝룸이 없어요. 원래 여기가 외교장관 공간이었잖아요. 그래서 패닝룸이 없고, 합참의장 공간과 국방장관 공간에는 패닝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다면 이 두 군데일 거고, 현실적으로 국방장관 공간이 제일 가깝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너무 가깝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윤석열이 도망가는 거라든지 이런 게 눈에 안 띄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국방장관보다는 합참의장 공간일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커 보입니다. 이미 고양이 뉴스 원재윤 PD가 공개한 것도 이 합참의장 공간 쪽인 걸로 다들 뭐 알고 계실 텐데,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윤석열이 그 패닝룸 안에 들어가면은 오히려 더 낫죠. 그거는 시간만 있으면 뭐 시간 싸움이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오래 버티기나마 어려울 거예요. 뭐 그렇게 본다면 패닝룸에 들어가는 것도, 윤석열 패닝룸으로 도망가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윤석열 그 몇 시간 못 견뎌요, 그 안에서. 자, 로얄블루님께서 바깥에서 막아버립시다 라고 또 하셨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